안녕하세요, 다우월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주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이 관련 중요 생태계 뉴스는 종종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파이의 그래픽 아트를 담당하고 있는 모더이죠. 디안지가 올린 트위터 내용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다가올 파이 투데이, 즉 6월 28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파이 투데이 때 나올 이벤트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모더의 트윗 관련 이미지들은 제가 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앱이 출시하기 전에도 이 모더는 이런 이미지를 미리 공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가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더의 트윗 이미지가 공유가 되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 출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투데이 6월 28일이라고 적혀있는 이 놀이공원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대화 내용들이 적혀있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Take part in exciting activities라고 해서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시면 But I still want to KYC라고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KYC를 원한다. 나는 KYC를 아직 통과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보물찾기라는 단어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부 소스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힌트들을 한번 다 모아보았고요. 제 생각을 좀 더 첨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파이코어 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바로 파이 생태계에서 유틸리티의 참여와 확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코어팀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의 조심스러운 분석이고요. 이 이벤트는 오픈 메인넷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파이오니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경쟁과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적절하게 섞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파이어사이드 앱이라고 해서 코어팀에 직접 관여한 그런 파이 앱도 출시가 되었고, 다른 여러 업데이트들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일단 파이 코어팀에서 말하는 유틸리티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파이오니어들이 예상하는 그 기대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파이 생태계에 파이 앱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개념 수준이 아니고요. 코어팀이 얘기를 하는 유틸리티의 생태계는 진짜 유저가, 실제 파이오니어가 그 앱의 생태계에 직접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참여와 관심의 증가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성장할 수 있어야 코어팀이 말하는 유틸리티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결과는 파이투데이, 파이 참여 이벤트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그런 힌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아직은, 즉 파이투데이 때는 오픈 메인넷으로의 전환이 아직 힘든 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요, 파이가 6월 28일에 오픈 메인넷이 힘든 이유, 그리고 차라리 이 기간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득인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이미지 한 장 때문에 현재까지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이 6월 28일에 당장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려왔던 것은 아니고, KYC나 유틸리티 생태계의 성장 수준 또는 시장의 규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는 오픈 메인넷으로의 전환이 당장은 어렵다,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코어 팀 또한 자주 언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매크로적인 환경과도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2년, 23년 이 쿼터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고, 또 자산 시장 자체가 배후장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코어팀은 이 시기에 파이를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방패로 프로젝트를 잘 방어를 해오면서 가격의 폭락이라는 개념을 제거한 채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왔었고요.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던 사이클은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동안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라든지 FTX 거래소 사태라든지 루나의 붕괴 사건 등등을 통해서 좋지 못했던 사건들이 지금 잔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코인 프로젝트들 또는 거래소들 역시
여러분의 교통 정리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기에는 매우 유리하지 못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는 이번 다가오는 6월 28일에 오픈 메인넷 전환이라는 것은 코어팀이 현재까지 행보만을 보았을 때는 매우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파이 프로젝트가 당장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드리자면, 암호화폐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바이낸스 US 거래소와 미국 최대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소를 당하게 되면서,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등등까지 모두 증권성 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 해당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현실화가 되거나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SEC의 증권성 코인들로 언급이 즉 분류가 되고 있는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코인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ICO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투자를 유치해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한 ICO 코인들이다. 그런 공통점이 존재하고요. 현재로서는 ICO를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반대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기에 맞춰서 이 핀시아 재단에서도 본인들은 ICO와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지 않은, 즉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과는 무관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론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ICO를 진행하지 않은 파이 네트워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파이 같은 경우에는 KYC를 진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크립토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파이의 소식을 보시면요, 유럽연합 EU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데이터 관련법인 GDPR 규정 준수를 하면서 유럽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규정에 모두 맞춰가면서 또 KYC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대되는 코인들은 지금 상장 폐지를 준비하거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SEC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타겟팅하고 있는 ICO 코인들 또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증권성을 충분히 뗄 수 있는 투자를 받은 코인들과는 파이가 좀 거리를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파이는 KYC 진행을 통해서 익명성 코인보다는 각 국가의 규정에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이 팽배해져 있고 큰 자금이 유입이 되기에는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파이 프로젝트 하나만 보았을 때는 회의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특성들이 파이에 존재한다고 해서 파이가 앞으로의 규제 문제에서 모두 자유로워진다라는 또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실제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관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피하고자 ICO를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SEC에 타깃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파이의 단편적인 각각의 요소들이 현재 SEC의 타깃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결국 파이 네트워크도 헤드오피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개발자들 또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와는 다르게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ICO의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도 SEC가 앞으로 파이에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인 청디아도 온라인에서 얘기를 했듯이 코인 시장의 규제의 명확성이 파이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현 상황과 또 파이 네트워크가 폐쇄형 메인넷을 유지하고 있는 장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리스크들을 잠재적으로 제가 동시에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100% 이렇게 무조건 갈 것이다, 이런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파이 프로젝트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인내와 이해를 동시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